서정적인 우리의 아름다움을 섞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토크도 음료를 타고 멋지게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유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주고 내가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예승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나다움입니다. 네. 서페라 가수 젠마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달려왔습니다. 가수 백은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통짜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의사 진원종입니다. 네. 그 수원에서 오는 거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포항에서 오는 저 MC도 있는데. 네. 아이, 참. 수원이 좋아서요. 네, 그래. 자,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슈 토크. 예. 자, 오늘 주제는요. 고령운전. 아, 그래요. 자, 이 지금 그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몇 살까지 뭐 정년이 없는 거니까.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70세 고령도 있으시다 그러고, 사실 이 대중교통은 우리 그 대중들한테도 그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이었고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이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 정부 시책도 있어요. 사실 반납을 하면은 10만 원인가 준다 그런 말도 있어야만 들었거든요. 자, 고령 운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이게 고령운전이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분은 이제 60세부터 70세부터는 못하게 해야 된다. 80세부터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지. 어느 분은 80이 돼도 아주 정정한 분들이 계시고 60이 돼도 또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즘에 이제 100세 시대니까 연령을 높인다 해도 한 65세 이상 정도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도 길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인지 테스트 능력? 예를 들어서 똑바로 걸어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른 그런 테스트를 해서 이분은 운전하기 좀 힘들겠다. 아니 이분은 80이 돼도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데 좀 일일이다. 반응 속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 다른 분 의견은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운전하다가. 오. 이제 차에서 내 사고 나고 내렸을 때 이제 어르신인 걸 알았는데 80은 넘으셨겠더라고. 지하차도를 편도 1차선에서 내려가시다가 그냥 박아버리시더라고. 그것도 작은 차인데. 근데 저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사람이 비싼 깜빡이 켜고 나가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할아버지시더라고. 근데 술을 드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연세가 많다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능력은 있어요. 있는데 또 생계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연령이 없어요. 맞죠. 생계형 때문에. 생계형이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해야 먹고 사니까 아까 우리 나담 씨가 말한 그 공감이 가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면 어떨까. 네. 근데 지금 90대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생계가 따르신 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본인은 아시지만 본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사실 위험성이 노출되는. 지금 보면은 그 고령 운전자들이 보면 민첩성이라든가 판단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에 내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승용차를 타고서 앞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지 하고서 이제 그냥 일반 운전자겠지 하고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에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이렇게 반납하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금 절대 안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지 전혀 몰라요. 모르지. 잘하는 줄 알아. 경찰서 가서 막 우기셔갖고 가지고 또 해왔어요. 적성검사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안 해주기만 하면 너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했대. 그렇다고 그걸 해주는 거 말이 안 되잖아. 82이신데 해왔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 나이 돼가는 우리 기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머리가 절대 나이 들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몸은 말을 하는데 머리는 청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꼭 사고가 나는 게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나이가 되시면 정신이 뭐냐면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냥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우리 진원정 박사님이.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고령 운전자 80세가 되셨으니까 고령 운전이신데 이게 차를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바꿔드렸는데 바꿔드리면서 저랑 이제 그 경찰인 저 동생이랑 상의를 많이 해서 차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시라고 자꾸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모님 생활 반경이 버스가 갈 수 없는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해드리긴 했는데 하면서 한 게 항상 그거예요. 비 오는 날 운전하지 마시라.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시라. 그리고 차에 썬팅하지 마시라. 그리고 참 제 생각이긴 하지만 보통 그 초보 운전자들은 뒤에 초보 운전 크게 붙이잖아요. 고령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뒤에 고령 운전하고 크게 붙여놓으면은 앞에 차가 천천히 가더라도 저 차 좀 원래 천천히 가거나 그런 걸 좀 인지를 할 수 있고 심하면은 고령 운전자분들을 위해 그 주황색 불이 깜빡깜빡 돌아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대리운전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지역에 포항의 그 대리운전 제일 큰 대리운전 그 회사 사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최고로 지금 나이 드신 분이 몇 살이나 되신 분 계세요? 저희들도 이제 60세,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받지 않아요. 이 보험회사에서도 제재를 하거든요. 예, 26세 미만도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에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어요. 서글프다. 나이 드시는 것도 서글프신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운전엔 나이가 없나요? 자, 지금 아이디어가 몇 개 나왔어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씩 그 인지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서 통과되시는 분에게만 연장할 수 있게끔 해주자. 또 아니면 뒤에다가 고령 운전자입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의견을 또 갖고 계십니까? 자, 지금까지 이슈 톡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래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간, 그래서 채널이 고정되는 시간, 바로 이 순간이죠.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늙어도 사랑은 막을 수 없지만 노화는 막을 수 있다. 노화 막을 수 있어요. 이분만 계시면 말입니다. 자, 의학 박사 진원정과 함께하는 청진기 톡톡 안녕하십니까, 진원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시리라 믿고 네.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달립시다. 많은 분들께서 그 어깨가 다른 데서 이야기 듣고 어깨가 석회가 끼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 석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본인이 알고 계시는 석회가 어떤 건가 한번. 저는 석회가 도대체 어떻게 몸 안에 생기는지 너무 궁금해요. 석회. 네. 머리 이렇게 뒤집으면 나와요, 하얀 거.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신 분들께서 이제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한 분 계셨어요. 내 몸이 다비지상도 아닌 석고상 다비지상도 아닌데 무슨 석회가 끼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비드상처럼 잘생기신 노인이셨는데 우리 몸은 우리 기본적으로 뼈를 이루는 부분도 탄산가 좀 석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은 항상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잘 움직이는 부분에는 석회 같은 게 끼지 않습니다. 염증도 생기지 않고 나이가 먹으면서 활동이 떨어지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지다 보면은 우리 몸 어느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석회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나중에 통증의 원인이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절 운동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가 쌓였다. 그럼 요즘에는 그 총파를 직접 보면서 석회를 녹이는 주사를 놓고 석회를 빨아들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쇠석술. 우리 이제 신장결석 환자들 그 비뇨기과 가시면은 밖에서 초음파로 석회를 깨듯이 어깨 관절에 있는 부분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음파로 충격을 가해서 그 석회를 잘게 쪼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쪼개놓은 상태에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준다든가 운동을 자꾸 하시면은 석회가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 저 겨드랑이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보면은 겨드랑이 여기에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그걸 많이 움직여주면 그거 도움 될까요? 저는 그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와서 어깨 관절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풀 모션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보면은 요즘 그 주변에 워낙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공원에 운동시설이 많이 있는데 공원에 보면 큰 바퀴를 돌리는 게 있어요. 그 바퀴를 다 돌리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어깨 아픈 분들은 그걸 한 바퀴를 다 못 돌리세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처음에는 밑에서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하다 보면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운동을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고 어깨 관절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훨씬 나아지게 되는 거죠. 사우나 같은 것도 좋은가요? 사우나 물론 좋긴 하지만 석회 제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목욕탕, 오래된 목욕탕 가보면은 사우나에 천장에 보면 고드름 달려있는 거 보셨죠? 석회가 다 녹아있는 건데 사우나가 좋다면 거기 고드름이 달려있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그 석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 몸의 통증하고도 연관되는지 또 안 쓰던 근육이 아니라 계속 썼는데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통증이 있어요. 그 통증에 대한 것도 그 석회에 다 공감돼 있는 그런 현상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석회 자체가 그 우리 몸에 그 지방 속에 석회가 끼어 있다면은 그게 별로 아픔을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부근에 석회가 끼어 있다면 지나가는 길목에 돌덩이가 크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죠. 사고도 잘 나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자꾸 움직이는 부분에 돌덩이가 석회가 끼어 있으면 아프죠. 아프다 보니까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다 보니까 더 아파지고 부축이 오고. 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노래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게 무릎 건강합시다. 예.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원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가슴에 팍 꽂히는 게 있어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정말 우리 유진영 씨 노래만큼이나 그냥 운동하시죠. 머리, 어깨, 무릎, 팍. 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첫 등기 더